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가정법이라는 걸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가정법이라고 하면 이제 통상 학생들이 가장 좀 부담스러워하는 어법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어. 근데 가정법에서에 있어서의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 있거든. 근데 그 원칙만 잘 기억하고 지킬 수 있으면 사실 가정법을 정복하는 게 그렇게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바로 이제 들어갈 건데 오늘 이제 뭘 공부를 할 거냐면 가정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 as-if 가정법, 특수구문, 관용 표현, 여기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뭐 되게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원칙 하나는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될 거거든. 이제 원칙을 이제 얘기를 할 거야. 그 원칙이 계속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뭔가 되게 비슷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제 바로 시작을 해봅시다. 자, 먼저 가정법이 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 가정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실을 가정을 해서 상상을 하는 걸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드는 예문이 이런 거거든. 나 남자잖아, 그치? 영상으로 남자로 보이지?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여자라면 이라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 그걸 영어에서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 가정법이라는 어법으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가정법은 기본적으로 사실이 아닌 상상을 표현하는 걸 가정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제 여기가 내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던 그 어떤 가정법을 이루는 원칙이거든. 이거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내가 만약에 현재 사실을 상상할 때는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할 거고요. 과거 사실을 상상할 때는 과거 완료 시제로 표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사실 가정법 어느 정도 거의 끝난 겁니다. 가정법이 생각보다 단순하거든. 자,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어떤 표현을 해봤어. 여기를 현재라고 하고 여기를 과거라고 하지. 자, 그러면은 이거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이거를 대과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완료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이거를 영어로 표현을 하면 had pp로 표현을 해. 그래서 이제 통상 우리가 배우는 고등 영어, 수능까지 가는 고등 영어에서는 대과거, 과거 완료, had pp를 사실상 많이 구별은 안 해. 뭐 똑같다 그러면 이제 저 영어 강사 잘못된 사람이 이렇게 욕 먹을까봐 내가 똑같다고 말은 못 하겠는데, 똑같진 않은데 그냥 거의 비슷한 거, 거의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는 거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고등 영어 공부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가정법 설명하면서는 이거 세 개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 현재 사실을 상상할 때, 자, 내가 현재 여자라면 이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야. 내가 지금 여자라면 그러면은 현재 시제를 쓰는 게 아니고 과거 시제로 그거를 표현을 한다는 거야. 가정법은 원래 이렇게 써. 자, 또 만약에 과거 사실을 상상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어제 여자였다면, 내가 어제 백화점을 갔는데 내가 여자였으면 뭐뭐뭐뭐 할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있지. 그럴 때는 대과거 혹은 헤드 PP로 시제로 그거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제가 한 칸씩 이렇게 과거로 밀리지. 이게 가정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것만 빠삭하게 이해를 하면 끝났어. 내가 이제부터 하는 일 가정법 과거 완료, 혼합 가정법 다 이거야. 다. 자, 이거를 옆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자. 프린트 혹은 책을 들고 지금 수업 듣고 있지? 옆에다 그림을 그려보시고 나는 지우고 넘어갈게. 자, 다음 페이지. 가정법 과거.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이거. 현재 사실을 상상할 때 과거 시제로 표현한다를 이제 설명을 할 거야. 그걸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는 어법 용어로 불러. 자, 근데 이름이 왜 가정법 과거냐면 과거 시제를 사용하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밑에 한글을 볼게. 과거 시제를 사용하니까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현재의 사실에 대한 상상을 나타내는 거다. 시제가 한 칸씩 밀린다고 했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내가 만약에 지금 여자라면 가정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에 대한 상상은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하는 거. 그게 가정법 과거야. 자, 그래서 이제 가정법 과거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두 개의 모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가정법 공부를 해 나감에 있어서 뭘 할 수 있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덩어리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이거를 살짝 썼다가 지울게. 그냥 눈으로만 봐봐. 자, 여기 하고 여기 하고 덩어리를 이렇게 눈으로 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주어가 동사한다면 한 번 덩어리가 만들어졌지? 주어가 동사할 텐데 또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진 거야. 자, 또 밑에 거. 주어가 동사할 거다. 만약에 주어가 동사한다면 덩어리가 이렇게 잡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덩어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일단 우리가 가정법 공부를 하는 첫 번째 단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울게. 이렇게 박스로 표현을 하면 너무 지저분해지거든, 칠판이. 그래서 통상 이런 거를 뭐 어법 교재라던가 아니면 뭐 학원, 학교 이런 데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뭐 동사 1, 주어 1, 동사 1, 주어 2, 동사 2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얘 같은 경우도 뭐 주어 1, 동사 1, 주어 2, 동사 2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서 사실 얘를 1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2라고 표현을 해도 돼. 그냥 1, 2 이렇게 세트를 만든다. 뭐 2, 1 이렇게 세트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 숫자가 1이 붙는지 뭐 2가 붙는지 이건 상관이 없어. 그냥 이렇게 덩어리. 얘랑 얘랑은 파트너, 얘랑 얘랑은 파트너 이것만 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야. 얘랑 얘랑 파트너고 얘랑 얘랑 파트너다 이것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가정법 과거라는 거는 이름 자체가 왜 가정법 과거냐면 과거 시제 동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럼 실제로 그게 어떻게 문장에서 나타나는지를 적어볼게. 자, 가정법 과거잖아. 그럼 여기서 과거 동사 쓰는 거야. 너무 단순하지.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 동사 쓰는 거야. 자, 가정법 과거니까 자, if가 들어간 문장에서 과거 동사를 쓰는 겁니다. 이제 머릿속으로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봅시다. if가 들어간 문장에서 if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부사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려운 말 쓰지 말자. if가 들어간 문장에서 과거 동사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f가 안 들어간 문장에서의 동사는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과거 동사를 쓰긴 쓸 거야. 근데 있잖아, 앞에다가 뭘 하나 적어. 뭘 적을 거냐면 조동사 과거를 쓸 거야. 조동사 과거. 조동사 과거. 조동사 과거가 뭐예요? 라고 만약에 혹시 생각을 한다면 will이라는 조동사 알지? will이라는 과거의 조동사는 would, can의 과거는 could, may의 과거는 might 이런 애들 있지. 그래서 그런 애들을 여기다 갖다 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동사는 뒤에다가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과거 동사를 쓰고 싶으나 어쩔 수 없이 동사 원형으로 변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똑같아. 여기에서 과거 동사를 쓰고 싶거든. 과거 동사를 쓸 거야. 쓸 건데 앞에 조동사 과거가 나와. 조동사 과거. 조동사 과거가 나오다 보니까 얘가 어쩔 수 없이 동사 원형으로 변한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쓴다라는 영어의 어떤 원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의 구성 끝났어. 가정법을 예전에 어디선가 배운 적이 있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무슨 주문 외우듯이 뭐 if 과거 동사, would 동사 원형, 뭐 if 과거 동사, would 동사 원형 막 이런 거 외웠을 거거든. 거기서 would가 이거 말하는 거야. 조동사 과거. 조동사 과거. 이거를 이제 would도 되고 뭐 could도 되고 might도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would를 가지고 그렇게 주문 외우듯이 외웠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보통 가정법을 어려워했던 학생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지. 막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if 과거 동사, would 동사 원형, 뭐 would 동사 원형, if 과거 동사 이걸 막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던 건데, 원칙은 하나입니다. 가정법 과거는 과거 동사를 사용을 할 거야. 과거 동사 사용했지? 과거 동사 사용했지? 근데 어쩔 수 없이 동사 원형으로 변한 거구나. 이걸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잖아. 자, 과거 동사를 사용을 하고 현재 사실에 대한 상상을 하는 거구나. 끝. 이게 가정법 과거. 자, 조동사 과거라고 내가 이렇게 한글로 써놓고 나면은 혹시라도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난 여기선 한번 적어볼게. 자, 조동사 과거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would, could, might입니다. 얘네가 이제 대표적인 조동사 과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의미에 따라서 뭐 would, could, might 그냥 아무거나 써도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가정법 설명하다 보면
대표적으로 would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 근데 would만 되는 건 아닌 거야. could도 되고 might도 괜찮아.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의미가 could나 might에 있는 거라면. 됐지? 가정법 과거 여기까지. 우리 예문 한번 보자. 자, 예문 갑니다. If I was a girl, I would wear a skirt. 어때?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이 덩어리를 눈으로 인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방금 전에 얘기를 한번 했었지. 해석 한번 간단하게 해보자. 뭐 가정법이고 뭐고 그냥 해석을 한번 해보자. 자, 내가 만약에 여자면 나는 치마를 입을 거야. 난 스커트를 입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잖아. 자,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나는 치마를 입을 거야. 그래서 if에서 여기 과거 동사 쓰인 거 보이지? 이걸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돼. 아, 과거 동사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구나. 이게 눈에 들어오면 되는 거야. 또 여기 같은 경우도 자, would라는 조동사 과거에 과거 동사를 쓰고 싶으나 이게 어쩔 수 없이 동사원형으로 변했네. 그래서 would wear이 나온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됐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밑에 것도 한번 볼게. I would wear a skirt if I was a girl. 자, 이거를 덩어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자,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나는 스커트를 입을 거야. 똑같은 말인데 그 덩어리가 지금 자리만 이렇게 좌우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덩어리 순서만 바뀐 거지. 자, 그래서 if가 들어간 문장에서 과거 동사. if가 들어간 자리 과거 동사. 그 다음에 여기서 조동사 과거 플러스 과거 동사 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동사원형으로 변신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면 나는 치마 입을 거야.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내가 만약에 소녀라면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가정법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어법적으로 뭐 과거 동사 썼어, 막 우드 동사원형 썼어, 이런 어떤 어법적인 걸로만 자꾸 접근을 하지 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법적인 걸로만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좀 이 문장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는 게 좀 필요하거든. 자, 이해를 한번 해볼게. 과거 동사를 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가정법 과거란 뜻이고, 가정법 과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앞에 봐봐, 필기 있는 거 봐봐. 가정법 과거는 과거 동사를 가지고 현재에 대한 상상을 표현하는 게 가정법 과거잖아. 그치? 과거 동사를 써서 현재에 대한 상상을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 이제 어떤 의미가 내포가 돼 있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여자라면 나는 지금 스커트를 입을 텐데 라는 문장인 거야.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어. 가정법 공부하면서 자꾸 이제 막 시제 가지고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외우는데 급급해가지고 정작 이제 이 문장의 의도가 뭔지를 놓치는 경우가 생기거든. 안 그랬으면 좋겠어. 자, 이 문장은 뭐냐면 나 지금 스커트 입을 거야. 지금 치마 입을 거야. 내가 만약에 지금 여자면 이런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야. 자, 원칙은 똑같아.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이름은 왜 붙은 거냐면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헤드 PP 시제를 썼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그리고 헤드 PP 시제를 가지고 과거 사실에 대한 상상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뭐 여자라면 치마를 입을 거야, 그 문장을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 이렇게 돼. 내가 만약에 과거의 여자였으면 나는 과거에 치마를 입었을 거야. 과거에 대한 상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럴 때 쓰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똑같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덩어리가 보여야 되는 거야. 눈으로 덩어리가 보여야 돼. 그리고 나서 뭐 주어 1, 동사 1, 주어 2, 동사 2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게. 뭐 숫자 1, 2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세트다, 이게 하나의 묶음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가정법 과거 완료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뭐 쓸 거냐면 헤드 PP 쓸 거야. 헤드 PP 쓸 거야. 자, if에서 뭐 쓸 거야? 헤드 PP 쓸 거야. 안 어렵지. if에서 헤드 PP 쓸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선 이제 뭘 적을 거냐면은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알겠지만 조동사 과거를 써. 조동사 과거를 씁니다. 그리고 헤드 PP 써야지. 못 쓰겠어. 헤드 PP 쓰겠지. 그치? 근데
조동사는 뒤에 뭐 적는다? 동사 원형 적는다. 그래서 have가 뭐로 변할까? have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조동사 과거에 have pp야. 똑같아. 여기서도 조동사 과거에 have pp가 나왔어.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야.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과거 완료, had pp 시제를 사용할 거고요. 과거 사실에 대한 상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를 했던 가정법 과거랑 굉장히 비슷하지. 다만 시제만 한 칸씩 과거로 옮겨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예문 볼게. 자, I could have given her the book if I had met her. 자, 눈으로 덩어리를 빨리 잡아보자. 어떻게 잡혀? 여기하고 잡히지. 그치? 그래서 if에서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 had pp를 적었고, 그 다음에 could have pp, 조동사 과거에 had pp를 쓰고 싶으나 어쩔 수 없이 have로 변했군요 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해석해보면, 내가 그녀에게 책을 줄 수 있었을 거야, 내가 그녀를 만났었다면 뭐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 세트가 잘 세트를 이루고 있구나, 잘 파트너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걸 눈으로 확인했으면 잘한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 이 문장의 숨은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녀에게 책을 줄 수 있었을 거야. 과거에. 지금 아니야. 과거에 그녀에게 책을 줄 수 있었을걸? 내가 만약에 그녀를 과거에 만났다면, 이게 중요한 거야. 과거에 그랬다. 과거에 그랬을 거야. 과거에 뭐뭐 했다면,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부터 나오는 조금 어려운 심화된 가정법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을 거야. 됐지?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혼합가정법으로 한번 가볼게. 자, 혼합. 벌써 말부터 부담감이 확 느껴지지. 근데 혼합가정법이라고 해서 사실 그렇게 막 어렵다라고 느끼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를 했던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 가정법 과거하고 섞을 거야. 이제 생각을 하겠지. 그게 어떻게 섞여요? 섞일 수 있어요. 자, 한글을 먼저 볼게. 과거 시제와 과거 완료 시제를 혼합해서 사용할 겁니다. 무슨 말이야?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가정법 과거 어법을 적용하겠다는 거고,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하겠다는 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 어법을 적용을 하겠다. 근데 그거를 한 문장 속에서 섞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어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가정법 과거 어법을 사용한다는 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상상을 하겠다는 거고,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 어법을 적용하겠다는 거는 과거 사실에 대한 상상을 하겠다는 거지. 자, 지금 막 머리가 핑핑 돌지. 자, 하나씩 짚어볼게. 어차피 뒤에 예문이 나올 거긴 한데, 여기 있는 이 그림을 가지고 내가 한글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봐봐. 일단 덩어리가 이렇게 잡히긴 할 거야.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거기 때문에 덩어리 하나 잡았고, 덩어리 하나 잡았어. 그리고 뭐 주어 1, 동사 1, 주어 2, 동사 2, 이렇게 가상의 이름도 붙이겠지. 자, 상상을 해볼게. 내가 만약에 내가 어제 엄마한테 용돈을 받았으면, 그치? 어제 엄마한테 용돈을 받았으면 나는 현재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문장을 말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혼합가정법이야. 시제가 다르지.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앞에도 현재, 뒤에도 현재, 앞에도 과거, 뒤에도 과거 똑같았거든. 근데 혼합가정법은 섞어서 쓰는 이런 상황을 나타낼 때 말하는 게 혼합가정법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과거기 때문에 과거를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겠지. 그래서 여기 had pp가 나올 거야. 현재를 나타내는 가정법 과거 써야겠지. 그래서 여기서 가정법 과거 쓸 거야. 어떻게 써야 돼? 조동사 과거에 가정법 과거 동사 쓸 건데 어쩔 수 없이 동사 원형으로 변해. 이렇게 돼. 이게 혼합 가정법이야. 자, 밑에도 똑같아.
자, 덩어리를 이렇게 잡고, 자, 또 상상을 한번 해볼게. 나 아마 지금 그 빨간 옷을 입고 외출을 했을 거야. 할 텐데, 내가 그 빨간 옷을 입고 지금 외출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만약에 어제 그 옷을 샀었으면, 어제 그 옷을 샀다면, 어제 그 옷을 샀다면, 나 지금 그 옷 입고 외출할 텐데. 자, 시제가 다르지? 이럴 때 쓰는 게 혼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자, if 여기 있지? 어제를 나타내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여기서 뭘 적는다? had pp를 적는다. 주어 1, 동사 1, 주어 2, 동사 2. 자, had pp를 적는다. 동사 1에서 had pp를 적는다. 자, 그 다음에 현재를 나타내는 건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여기다 뭘 적는다? 조동사 과거에 가정법 과거니까 과거 동사 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동사 원형으로 변했구나. 이렇게 간다. 이게 혼합 가정법이야. 됐지? 그래서 사실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개념 이해를 제대로 했다면 혼합 가정법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일단 뒤에서 예문을 보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 자, 일단 넘겨보자. If I had taken that medicine yesterday, I would be fine now. 자, 이제 뭐가 보이냐면 덩어리를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보이지? 그 다음에 주어 1, 동사 1, 주어 2, 동사 2 보여? 자, if가 여기에 있지? 그리고 여기서 had pp가 적혀 있으니까 얘는 뭐인 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를 적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동사 과거에 동사 원형을 적었다고? 뭐라는 얘기야? 가정법 과거라는 얘기야. 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다는 얘기는 과거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는 거고, 가정법 과거를 썼다는 얘기는 현재 사실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걸 말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잖아. 해석 한번 해보자. 내가 만약에 어제 그 약을 먹었으면 나 지금 괜찮을 거야. 자, 내가 어제 그 약을 먹었으면 과거, 어제 그 약을 먹었으면 과거, 나 지금 괜찮을 거야. 지금 현재. 과거, 현재. 과거, 현재. 다르지. 그래서 혼합가정법을 쓴 거라고.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 가정법 과거가 이렇게 섞여 있는 혼합가정법을 쓴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자, 근데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제 알겠다. 근데 혼합가정법도 알겠는데 어떤 문장을 혼합가정법이라고 내가 눈치채지 못하면 어떡하죠? 제가 혼합가정법인 거를 순간적으로 놓치고 문제를 틀리면 어떡하죠? 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거든. 선생님들도 그걸 알아. 문제를 만약에 이걸 가지고 혼합가정법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한다면 출제자들 입장에서도 뭔가 되게 찝찝한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 찝찝하게 문제 내고 싶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낼 거야. 그래서 이런 단서를 확실하게 줘. 어제 이런 걸 확실하게 줘. yesterday는 무조건 과거잖아. 자, now 이런 걸 줘. 이제라는 말은 무조건 현재인 거잖아. 이렇게 무조건 과거야, 무조건 현재야,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단서들을 확 주거든. 그래서 혼합가정법은 생각보다 놓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놓치는 게 되려 어렵습니다. 됐지? 전 yesterday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요. 아, 그러면 놓칠 수 있겠다. 그럼 미안해.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 혼합가정법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 자, 이번에는 as if 가정법. 자,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갈 겁니다. 자, as if 가정법을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as if가 뭔지는 알아야지. as if는 만약에,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란 뜻이야. 마치 뭐뭐인 것처럼. 혹시 모르는 사람은 옆에다 적어볼까?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을 하는 표현이야. 그 다음에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을 하는 말이 as if도 있는데 뭐도 있냐면 as though도 있어. as though. 똑같은 표현이야. as if, as though. 이건 좀 외웠으면 좋겠어. as if, as though. 근데
근데 보통 as if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as if 가정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 자, 밑에 한글을 한번 보자. 사실과 상상을 동시에 표현하는 문장 구성. 벌써 어려운 게 느껴지지. 자, 또 동사이의 과거 시제, 가정법 과거, 동사일과 같은 시제. 동사이의 과거 완료 시제, 가정법 과거 완료, 동사일보다 한 칸 과거 시제. 벌써 막 이렇게 막 부담감이 팍팍 느껴지잖아. 천천히 생각해 보면 할 수 있어. 천천히 해보자. 자, 밑에 문장이 보이는데 주어, 동사, as if, 주어, 동사 보이지? 자, 여기서 주어 1, 동사 1, 주어 2, 동사 2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보고 덩어리를 잡아보자. 이렇게가 한 덩어리, 이렇게가 덩어리야. 됐지? 문장을 내가 이제 한글 가지고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 그 사람이 춤을 춥니다. 마치 마치 금메달을 딴 것처럼. 운동선수가 막 춤을 추고 있나 봐. 그 사람이 춤을 춥니다. 마치 금메달을 딴 것처럼.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as if는 이런 느낌이야. 자, 또 한 번 해볼게. 그 사람이 지금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제 로또 당첨된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as if 가정법의 어떤 문장 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야. 그 사람이 쇼핑을 하고 있어. 로또 당첨된 것처럼. 자, 쇼핑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야, 상상이야? 자, 생각해보자. 쇼핑을 합니다. 마치 로또 당첨된 것처럼 쇼핑을 합니다. 사실이야, 상상이야? 사실이지, 사실. 여기는 사실의 영역이거든. 마치 로또 당첨된 것처럼. 여기가 상상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가정법의 영역인 거야. 여기는 가정법이 아니야. as if 가정법은 여기만 가정법이야. 여기만.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문장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사실과 상상을 동시에 표현, 맞지? 사실과 상상을 한 방에 말하는 어떤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데, 자, 봐봐. 동사이의 과거 시제가 나오면, 그러면 가정법 과거지. 왜냐면 여기가 가정법의 영역이거든. 그래서 과거 시제를 썼단 얘기는 가정법 과거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근데 가정법 과거를 쓰면은 무슨 말이냐면 동사 1과 동사 2가 같은 시점이라고 인식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만약에 현재가 써 있잖아. 그럼 얘도 그냥 현재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여기에 만약에 과거가 써 있잖아. 그럼 얘도 그냥 과거라고, 동사 2도 과거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같은 시점인 거야. 같은 시점. 자, 또 여기에 만약에 헤드 PP, 과거 완료 시제가 써 있잖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뜻이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동사 1보다 동사 2가 한 칸 과거야. 그 말입니다. 사실 여기 다 적혀 있어.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적어봤어. 자, 여기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적히면, 헤드 PP 가정법 과거 완료가 적히면 동사 1보다, 저 앞에 있는 동사 1보다 하나 더 과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현재가 써 있잖아. 그럼 한 칸 과거니까 과거구나. 과거에 발생했던 것에 대한 상상이구나. 여기에 만약에 과거가 써 있잖아. 과거가 써 있으면 과거보다 한 칸 더 과거니까 과거 완료. 대과거에 있었던 일을 상상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느낌이 들지. 그래서 우리 뒤에 가면은 예문을 볼 거거든. 너무 겁먹지 말고 예문에서 또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 우리 필요한 필기 먼저 합시다. 잠깐 일시 정지하고. 자, 예문을 갑니다. She talks as if she were a queen 이라는 문장이 나왔어. 해석을 하면 일단 어떻게 되냐면, 자, 그녀가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녀가 여왕인 것처럼 덩어리를 이렇게 잡을 수 있으면 된다고. 자, 또 밑에 거 같은 경우는 그가 어제 쇼핑을 갔습니다. 마치 그가 이거 로또야? 로또 당첨된 것처럼 이렇게 덩어리를 두 개를 잡을 수 있으면 돼.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녀가 얘기를 합니다. 마치 여왕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얘는 가정법의 영역이 아니야. 중요한 건 여기가 가정법의 영역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또 쇼핑을 간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가정법이 아닌 거야. 가정법은 뒤에가 가정법이야. 마치 그가 로또 당첨된 것처럼. 여기가 가정인 거지. 로또 당첨 안 됐는데 사실은 마치 당첨된 것처럼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가정법의 영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됐지? 자, 그 다음에 과거 동사를 썼다는 얘기는 뭐야? 가정법 과거라는 얘기야. 자, 가정법 과거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하고 같은 시제라는 겁니다. 동사 1과 동사 2가 같은 시제라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볼게. 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그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현재 시제네. 그치? 현재 시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말하고 있어. 현재 말하고 있는데 마치 자기가 여왕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 물론 여왕은 아니지만 여왕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시제야? 아, 여왕인 것처럼 현재 여왕인 것처럼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인 거야. 이 문장은. 이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의 어떤 시점적인 측면은 현재 말하고 있어. 마치 자기가 현재 여왕인 것처럼 이거였던 거야. 됐지? 그거를 말하고 싶은 문장인 거야. 자, 반면에 이제 밑에 거 한번 볼게. 헤드 PP가 적혔다. 이거 뭐다? 가정법, 과거, 완료다. 그럼 뭐다? 동사 1보다 동사 2가 한 칸 과거다. 이 말이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과거 시제가 써 있는 게 눈에 보여? 과거 시제보다 한 칸 과거래. 그럼 뭐야? 대과거인 거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여기다가 그려볼게. 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쇼핑을 갔어. 웬트, 쇼핑. 자, 과거에 쇼핑을 하러 갔어. 마치 뭐였던 것처럼 로또 당첨된 것처럼, 물론 로또가 당첨된 건 아니야. 근데 마치 당첨된 것처럼이라고 상상을 하는데 그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그걸 언제 한 거냐면 대과거에 로또 당첨된 것처럼, 대과거에 로또 당첨된 것처럼 과거에 쇼핑을 했다. 이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이거였다는 거야. 됐지? 자, 해석 한번 해볼게. 그녀가 현재 얘기합니다. 마치 현재 여왕인 것처럼. 그 사람이 과거에 쇼핑을 갔습니다. 어제 과거에 쇼핑을 갔습니다. 마치 대과거에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이렇게 보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상황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일주일 전에 쇼핑을 갔습니다. 한 달 전에 로또 당첨된 것처럼 뭐 이런 상황이겠지. 자, as if 가정법이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이제 가정법을 활용한 관용 표현 특수구문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특수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뭐랄까 가정법을 사용을 하긴 할 건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방법이 조금 특수하다라고 해서 특수구문이라고 쓰는 것 같아.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고등학교에 이게 내신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 편이거든. 특히 이 인근 학교들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가정법 과거 특수구문 이렇게 네 가지를 적어놨어. 참고로 다 똑같은 의미를 가져. 이 네 가지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얘네들 무슨 뜻이냐면 뭐뭐가 없다면 이라고 해석을 해. 뭐뭐가 없다면 이라고 해석을 하는 네 가지 표현이야. 똑같은 말이야. 얘네들은 뒤에 다 명사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ithout 뭐뭐가 없다면, but for 뭐뭐가 없다면, if it were not for 뒤에 명사 나오는 거 없다면, 뭐뭐가 없다면, were it not for 하고 뭐 나오면 이거가 없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바꿔 써도 돼. 만약에 원래 본문에 뭐 without 뭐뭐 이렇게 써 있는 걸 if it were not for 뭐뭐 이렇게 바꿔 써도 괜찮다는 거야. 그치? 또
were it not for 이라고 적혀 있던 거를 but for로 바꿨어도 괜찮다는 거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다만 우리는 이제 뭐만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냐면 가정법 과거잖아.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라는 걸 가지고 이제 뭐뭐가 없다면이라고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상상인 거야. 사실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저 말만 봐도 알겠지만 현재 그게 없다면이란 뜻이야. 현재 그게 없다면. 사실은 있는데 현재 없다면 뭐 이렇게 가는 거겠지. 자, 그리고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 과거 동사 쓴 거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if 지우고 주어 동사 자리를 바꾼 거야. 이런 걸 도치라고 하거든. if 지우고 자리를 바꾼 거 도치. 자, 정리해 볼게. 가정법 과거를 가지고 저렇게 네 가지 표현을 나타내면은 뭐뭐가 없다면이라고 하면서 현재 그게 없다면이라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영역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똑같은 표현이야. 똑같은 표현.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뭐뭐가 없었다면이라고 해석을 해. 방금 전에는 없다면이었잖아. 이번에는 없었다면이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시점이 조금 달라진 거 느껴져. 없다면은 현재 없다면이고 없었다면은 과거에 없었다면인 거지.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얘기는 과거에 대한 상상인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그게 없었더라면 이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지. 어제 내가 그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과거를 상상을 해보는 거고. 자, 이제 밑에 네 가지 표현 역시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는데 바꿨을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뒤에 명사가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하는 게 뭐 있을 거야. 뭐냐면은 without but for는 똑같지. without but for는 똑같아. without하고 but for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말로 전치사라서 이거는 시제 표현이 안 되거든. 그래서 without이나 but for가 가정법 과거에서도 쓰이고 과거 완료에서도 쓰여.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자, 다만 헤드 PP가 보이지.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고 if 지우고 자리를 바꾼 도치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은 거다. 어쨌든 다 똑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 자, if it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는 알겠어요. 시제가 보이니까 알겠어요. 근데 without하고 but for, without하고 but for는 어떻게 구별해요?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인 without인지 가정법 과거로 쓰인 without인지 가정법 과거 but for인지 과거 완료 but for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치? 어떻게 하냐면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 그냥 그 문장을 읽어보면 이 문장이 과거에 대한 상상인 문장이야. 만약에 과거에 대한 상상인 문장이야.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 but for겠지.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을 읽어봤는데 이건 현재를 상상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가정법 과거로 쓰인 without이었겠지. 앞뒤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 이제 예문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한번 부딪혀 보자. 자, 예문 볼게.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I couldn't do it. 자, 뭐가 보이냐면 if it were not for가 보이지. 무슨 뜻이야? 뭐가? 없다면. 자, 줄줄 읊을 줄 알아야 돼. 이게 내신 문제로 나오는 거거든. 자, if it were not for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나요? without, but for, were it not for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가정법 과거고 그래서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 제대로 세트 맞추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됐지? 자,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 너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그거 할 수 없을 거야.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사실을 상상하는 거잖아. 너의 도움이 없다면, 현재 없다면 나는 현재 그걸 못할 거야 라는 뜻이 있는 거야. 이 문장 속에는. 자, 밑에 거 한번 가봅니다. Had it not been for your advice. 자, 보였지? Had it not been for. 가정법
과거 완료의 영역이야. 자, 문제로 이렇게 나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써봐. without, but for,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이게 줄줄 나와야 돼. 고등학교 내신 때는 이게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would have pp가 나왔네.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세트 잘 맞구나, 세트 잘 맞췄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라고. 자, 해석 한번 해볼게. 당신의 조언이 없었더라면 과거에,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그러니까 과거 사실을 상상하는 거라니까. 과거에 당신의 조언이 없었더라면 나는 in trouble, 문제에 처하다라는 뜻이거든. 나는 문제에 처했었을 겁니다. 과거에. 과거에 그랬다면 나는 과거에 그랬을 거야. 이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세트를 딱 맞추고 있구나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자,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볼게. 학생들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그거잖아. 이거 문제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또 다르게는 어떻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아마 이게 궁금할 거란 말이야. 자, 이거를 밑줄을 딱 치는 거야. 학교에서 밑줄을 치고, 자, 바꿔 쓸 수 없는 걸 고르시오. 첫 번째 without, 두 번째 but for, 세 번째 had it not been for. 자, 1번, 2번, 3번 중에 바꿔 쓸 수 없는 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가정법 과거, 얘도 가정법 과거, 얘는 어차피 둘 다 되는 거니까 패스. 얘 가정법 과거 완료. 아, 네가 정답.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학교에서 문제를 이렇게 내. 자, 한 번 더 해볼까? 여기다가 밑줄을 이렇게 치고 나서 이번에는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써보시오. 그러면은 뭐 1번 without, 2번 but for, 3번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똑같은 문제겠지? 아니면은 이렇게 낼 수도 있어. 얘를 자, were it not for, had it not been for. 자, 둘 중에서 뭐가 맞는지 골라 쓰시오.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뒤를 봐. 그래서 아, 여기 가정법 과거 완료가 쓰였네. 세트 맞춰야지. 세트 맞춰야지.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골라야 되니까 아, had it not been for가 맞겠다. 얘는 틀렸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거야. 학교에서 문제를 낼 때는 주로 이런 식의 유형을 출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울 건 외우고 나서 문장을 덩어리 잡아서 볼 줄 알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어려운 영역은 아닐 수도 있어. 자, 가정법이 끝났습니다. 뭐 수업을 듣고 나서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외우려고 안 했으면 좋겠고 암기만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통해서 우리 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